자, 이동윤 차장, 우리 네. 새누리당 당원 명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수석 전문위원 국장급 당직자가 당원 명부를 팔아넘겼다. 좀 충격적이에요. 예, 어제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소식인데요. 수원지검에서 당초에는 지역 민방의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던 이 수원지검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했는데요. 그 당직자는 400만 원을 받고 220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를 문자 발송업체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입수 과정을 보니까 같은 당에, 새누리당에 있는 조직국, 여성 간부로부터 이 명부를 건네받아서 다시 문자업체에게 보내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총선 때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탈락했겠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대목 때문에 이게 앙심을 품고 뭐 이렇게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대선 경선 과정에 쓰이기 위해서 빼돌려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검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당원 명부 하면 이거 각 당에 각 1급 비밀을 속하는데, 이게 그래서 심장이라고 얘기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무총장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 당원 명부 어떻게 좀 접근한 걸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지금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범행 당시에는 청년국장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국에 있었던 여성 간부를 통해서 엑셀 파일을 통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 차장,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위치 정도인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1급 비밀이나 이렇게 될 정도 중요하다면, 고작 400만 원에 넘겼다라는 것도 액수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당의 수석 전문위원, 정책위원회 소속인데요. 여기는 당이란 게 곧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고 막 하는데, 그러한 백업 데이터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석 전문위원이면 굉장히 당뇨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이죠. 국장급입니다. 아까 총선 후보로 지원했다가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총선할 때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몇 명 주는데, 거기에도 들어갈 만큼의 아주 고위 당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헐값에 넘긴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200만 명이다, 220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400만 원에 넘겼거든요. 4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당원 한 명당 2원꼴로 넘겼다는 건데, 저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헐값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의 고급 당뇨가 넘겼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진당의 경우 그때 명부 얘기할 때 엄청나게 반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도 또 굉장히 대비돼서, 저도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네. 그 생각이 먼저 났는데, 그게 지난달 5월 21일이죠. 5월 21일 새벽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검찰 차를 몸으로 막고, 지금 사진이 나오죠. 저게 통진당 그 당시 모습인데, 저렇게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물론 저게 법 집행을 저렇게 가로막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당뇨가 그것을 돈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게 참 집권 여당으로서 참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죠. 예, 우리 정당을 가입할 때부터 드러내놓고 정당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비밀리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거나 그래서 탈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은 했지만, 나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이 잘못해가지고, 당의 간부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통째로 유출됐다 이러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에는 집 주소, 개인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번호 다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러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럼 자기의 정치적 어떤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러면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자기 고객의 정보가 은행 직원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됐다 이러면 그 은행에 돈 맡기고 싶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지난번 저것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통진당 사태 때, 뭐냐면, 자,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느냐,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사태 때도 그렇고 통전 때도 그렇고 이 공직자들 중에서도 가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에도 그렇지 않을 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 모든 정당에는 공직자, 공무원과 교사 이런 사람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진당이 그것 때문에 가장 그 초비상 사태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도 뭐 여당이지만 굳이 없으라고 뭐 없다고 뭐 보장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나거나 이런다면 그게 지금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불법으로 만약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겠죠. 이게 지금 경선이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후보에 따라서는 이제 이 자료가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대선 후보자들도 당원 명부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유출된 게 원래 2월 내지 3월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가 총선 직전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5월 달에 그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았고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후보를 뽑는 것이 이번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큰 그 대선 후보도 뽑고 하는 그 정치적 행사가 있는데 다 그때 누가 이 유권자냐 하면은 당원들이 주된 유권자거든요. 이 당원 명부가 통째로 나갔으니 이것을 만약에 입수하는 측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의 공정성까지 자칫하면 번질 수 있는 초대형 악재입니다.